김상진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책에 보면 외식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셀프 진단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업종을 생각하거나 좀 더 보완하여 외식업에 도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의 이미지가 외식업과 잘 어울리는가? 5점. 외식업의 특징은 모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손님도 직원도 점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이미지로 만나야 음식도 맛있고 기분도 좋아진다. 단정한 외모, 깨끗한 옷차림 등으로 항상 밝고 명랑한 인상을 심어줘야 고객 만족에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외식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는가? 5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을 평생 한다면 쉽지 않다. 외식업을 생업으로 삼고 메뉴를 개발하고 품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3. 고객에게 서빙하는 것이 즐거운가? 10점. 고객이 우리 매장을 방문할 때 물을 제공하고 주문을 받고 메뉴가 완성되면 해당 테이블로 들고 가서 메뉴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행동이나 말투가 비이성적이거나 몰상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외식업을 하려면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테이블에서 셀프 주문을 하고 카드 결제까지 손님이 직접 하며 서빙을 로봇이 하는 곳도 많아져서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다. 그러나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응대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항상 웃으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4. 새벽에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10점. 신선한 식재료는 메뉴의 품질과 연관되어 있고, 식재료의 가격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너들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품질을 최고로 생각하는 품질 제일주의 정신이다. 고객, 직원, 거래처와 소통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가? 10점. 외식업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메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가 친근감 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성 고객도 생기고 문제점도 들을 수 있다. 직원들과도 점포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퇴사율도 낮출 수 있다. 거래처와 소통하면 식자재 수급 상태, 가격 변동, 요즘 트렌디한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변 상권에 대한 변화도 알 수 있으며 급할 때에는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주방에서 직접 조리 가능한가? 15점. 최근에는 주방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직도 많기 때문에 급하면 본인이 직접 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임시휴업이라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조리가 불가능하면 조리사나 주방 직원에게 끌려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한다. 이것은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7.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10점. 외식업은 육체 노동이 70에서 80%라고 보면 되는 사업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10시간 이상은 서서 일하게 된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과 직원, 거래처를 상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외식업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집에서 쉴수록 몸과 마음은 더 망가진다.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8. 투자 여력이 있는가? 15점. 보통 오픈 후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는 오픈빨이 있지만 그 뒤에는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객의 재방문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꼭 필요하다. 식자재비, 인건비, 임차료 등 필수 운영 자금을 최소 6개월 이상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수상권인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매출을 모두 가져가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므로 더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므로 더 많은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직원을 해고하고 오너나 그의 가족이 직접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메뉴 품질의 일관성을 해치거나 서비스 질의 저하로 고객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좋다. 아니면 충분한 조리 실습과 매뉴얼대로 철저한 교육을 시킨 뒤에 매뉴얼 맛 테스트 또는 롤 플레이를 시켜보라.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투입하는 게 적절하다. 9. 가족과 상의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10점.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이니만큼 가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일선에서 뛰는 게 아니고 관리자를 두고 그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는 돈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족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생계형 창업은 다르다. 가장이라고 내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여 의견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 세미나 같은 교육도 받지 않고 외식 창업 전문가와 상담도 하지 않고 책을 사서 공부하지도 않고 주위의 카더라만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사업에 실패한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창업은 가족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 점포 운영 노하우에 관심이 있는가? 10점. 요즘은 창업에 대한 실무 관련 책들이 많다. 최소한 5권 정도 읽어보고 공부하면 대략 알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의 노력이다. 점포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해야 하겠다는 경영 마인드도 없다면 오픈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점포도 하나의 사업체인데 어떤 점주들은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돈이 필요하면 캐셔에서 그냥 꺼내 쓰고 지인이나 가족들이 오면 포스팅도 없이 메뉴를 주문해서 먹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원가나 식자재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단순한 것도 무시한다면 결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 점주는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